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실종자 수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사고 발생 8일째인 오늘 기존의 사망자 1명 외에 다른 실종자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통합대책본부는 지하나 지상부가 아닌 고층부에 실종자들이 매몰돼 있을 것으로 보고 고층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분들의 근무 일지를 보면 201동 28층부터 34층에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창호 작업 3명은 31층에서 34층이었고요. 벽돌을 쌓는 조적 공사 1명은 31층, 스프링쿨러 등 소방 설비 작업 2명은 28층과 29층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붕괴 사고는 39층의 콘크리트가 흘러내려서 38층부터 15개 층을 부수고 23층에서 멈췄죠. 지난 일주일간 지하부와 지상층을 수색했지만 1명 외에는 성과가 없었고 현재 수색 구조견들이 26층 이상 고층부에서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고층부 수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고층부를 지금 수색해야 하는 상황인데 23층 이상 고층부는 이제 무너질 추가 붕괴 위험이 더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23층 위로는 39층부터 쏟아진 그 잔해들과 또 콘크리트 상판들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데요. 여기에 타워 크레인이 기울어져 건물 상층부에 기대고 있어서 말씀처럼 추가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중장비를 고층에 집어넣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인력을 투입해서 해당 콘크리트 잔해를 하나하나 제거하기도 어려운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네, 정확하게 표현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수색이 돼야 되는데 이제 2차 피해가 우려될까 봐 이제 좀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상당히 난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우선 건물에 외부 압력을 주고 있는 이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 해체를 서두르고 있고요. 또 중장비를 올린 새로운 타워 크레인 조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22층에 구조지휘소를 설치하고 고층부의 지지대를 강화시킬 방법, 또 수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구조작전이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네, 저희도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전라남도가 출생아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인데요. 출생 신고 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남의 아동들은 첫째아, 둘째아 등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 정말 요즘에 그 우울한 소식이 이어졌는데 그나마 정말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부모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호자들의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국민행복카드, 나라에서 지급하는 모든 바우처를 단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이 첫 만남 이용권은 방금 말씀처럼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카드에 받을 수도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올해 4월 1일부터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낮에 도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관련 법 조항으로 인해서 지급이 다소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지원 한도나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에 아기 부모님들은 출생 뒤 언제든 신청 바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바우처는 아기가 태어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부모님들께서는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마지막 뉴스는요? 네, 최근 광주에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RSV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할 땐 폐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이게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주로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침방울로 인해서 전파가 되고요. 이틀에서 최대 8일까지 잠복기를 거쳐서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코막힘, 쉰 목소리, 쌕쌕거림, 구토 등도 유발됩니다. 성인은 감기 수준의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영유아들은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출생 과정은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최근 광주에서 이 RSV 검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이 원인 병원체를 연구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3주차 검출률이 12.8%, 4주차 39.6%, 올해 1월 2주차에는 40.9%로 꾸준히 높아지다가 지난주에는 이 표본검체 56건 중에 30건이 확인되면서 검출률 50%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생아 접촉 전후 손 씻기, 또 신생아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의 접촉 금지, 또 관련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신속하게 격리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유아가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주기적으로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소식 유익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